안녕하세요. 원로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정한용입니다. 오늘은 이민수 교수님을 모시고 원로와의 대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민수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 하셨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역임하셨습니다. 세계 여러 정신의학회에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세계생물정신의학회에서 한국에서 하는 것이 조직위원장 하셨고 거기에 액팅 멤버로 활동하셨고요. 환태평양 정신의학회에서 이사장 역임하셨습니다. 세계정신의학회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지역의 대표를 하셨습니다.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그냥 뭐 잘 지냅니다. 네. 교수 끝나고 나서 네, 바로 네. 개업해가지고 아주 좋은 리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계속하고 계시군요.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정신의학에 관심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사실은 그 정신의학 자체가 가진 계기는 그냥 의과대학 들어왔더니 다 그냥 수술하고 뭐 그냥 피 뽑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도 있구나. 프로이드 책 보고 여러 가지 책 보면서 이게 치료가 그냥 마음을 치료하는 하나의 학문도 있구나.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한번 치료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신체보다는 마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셔서 정신을 선택하게 되신 거고요. 이제 과를 선택을 하면 이제 수련을 의국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의국 생활에 대한 경험하고 또 그때 의국 생활에 계셨던 교수님들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의국 생활 하면은 너무 획일적이었어요. 뭐 음식을 먹어도 그때 대장이라 그러죠. 한 사람이 시키면 똑같이 따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너무 획일적이었다. 그런 상황이 조금 아쉽고. 그렇지만 거기 뚝 들어가 보니까 뭐 큰 별이죠. 이병인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항상 과묵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정하면 한 길을 가고. 그러니까 의국 생활하다 힘들고 외로울 때 이렇게 쳐다보면 길을 밝혀주는 북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가 됐어요. 그리고 거의 우리가 어려워서 말은 못했지만 간혹 그분이 몇 시에 어디 꼭 가신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 힘들면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이 거기서 오시고 생각 외로 이렇게 적은 인원이 만나면 보면 확실히 과묵하셨어요. 약주를 한 잔 드셔도 말이 없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의 얘기를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 시간이 돼서 귀하긴 했지만 상당히 경청을 했어요. 거기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의국에서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후, 2주일 후에 꼭 거기 얘기한 답변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경청하라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죠. 그러니까 은사님으로는 이병인 교수님을 제일 인상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정신의학을 하셔서 정신의학 중에 다양한 방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졌던 주 관심사 그리고 또 그걸 선택하시게 된 이유 또 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정신치료라기보다는 피를 뽑아서 그 환자를 상황을 봐서 하는 어떻게 생물정신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딴과 뭐 미생물학이나 뭘 보면 센시티비티 테스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다 보면 어떤 균이 왔을 때 그 반응을 딱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신과에서도 그런 하나의 심리적인 어떤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우리가 만약에 찾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물정신의학에서 그 원인적인 부분을 보자 그랬고 그것이 다행히 또 약물유전체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기 또 하나의 센터장이 돼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죠. 말씀하신 보건복지부라는 게 정신작용약물유전체 연구센터를 맡아서 운영하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9년간 했죠. 대한민국에서 정신과에서 그 유전과 연관되는 부분을 아마 선생님께서 거의
그 당시는 아마 거의 초창기였었죠? 초창기였을 거예요. 예, 예, 그 후에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했고.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랩이라고 그럴까요? 그 네. 운영하시기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사실 그 당시는 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랩을 해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가 무슨 랩이야? 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다행히 산부인과 하는 한 친구, 후배가 있었는데 우리 김영태 교수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그만 공간을 좀 한번 달라고 그래서 한번 비커부터 해가지고 시약부터 사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마음이 딱 맞아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그때 웃음거리가 됐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돌파구로 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약물유전체 연구센터 그때 이제 조금 한숨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정신과 의사 돼서 우리가 이제 해외 활동을 정신과 연관되는 해외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계 생물정신의학회, 환태평 정신의학회, 또 세계 정신의학회. 우선 첫 번째 WFSBP라고 하는 세계 생물정신의학회에서의 활동. 또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번 대회를 연 적도 있었죠. 그렇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생물정신의학회를 국내에서 했고 또 여러 백인호 교수님 등 여러분들 도움으로 이제 임원도 하고 뭘 했죠. 그래도 어쩌다 학회 갔다 보니까 임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계 생물정신의학회. 세계 생물정신의학회 임원. 세계 생물정신의학회라는 학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선배님한테 가서 왜 우리는 저기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그거 뭐 그렇게 거기 꼭 참여하는 것보다 이제는 아직 처음이니까 국내 자체를 조금 좀 더 키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아 그래도 한번 세계 생물정신의학회 한번 임원을 한번 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벽이 좀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본에 나보다도 한 6, 7년 적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바라는 분이 있어요. 일본에. 그분이 딱 봤더니 자기는 임원을 이미 했더라고요. 일본은요. 일본은.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뭐 임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별로 시큰둥한 건지 뭔지 별로 이렇게 답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세계학회 가면은 생물도 있고 약물도 있고 보면 꼭 그분이 오더라고. 쫓아가서 좀 했으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나를 눈을 돌아지게 보더니 한번 커피 한번 마시자 하면서 딱 앉더니 수첩을 꺼내더니 진짜 너 하고 싶은 거냐? 나 진짜 하고 싶었다. 그랬더니 나는 그냥 말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래갖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갖고 생물정신의학의 임원이 이제 됐죠. 되고 나니까 보니까 딱 되자마자 보니까 생물정신의학회 임원이 되면 아시아 또는 패시픽 또는 세계 생물정신의학회에서 학회를 열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연 적이 없어요. 세계 생물정신의학회. 그러니까 전체가 있지만 아시아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럼 그거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 것이 그게 이제 WFSBP의 아시아 퍼시픽을 한국에서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임원이 되기 바로 전에네요, 시간이.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세계 생물정신의학회 분과에서 아시아 쪽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도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렇다면 너가 성공적으로 아마 순서가 틀리고 하게 되면 임원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바가 코치도 해줬고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죠. 그게 연도가 2004년이에요. 2004년이었죠. 2004년에 그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2박 3일 동안 그때 신라호텔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교적 성공리 했는데 그 전에 한번 말레이시아를 한번 가서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세계 생물정신의학회에서 아시아 지부를 하나라는 걸 번역을 운영하나를 봤어요. 그때 아마 우리 정한영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뚫어지게 보고 배워가지고 그때 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다음에
그 임원도 선출을 하거든요. 생물정신의학회는. 그래서 그때 아마 임원 선출이 2005년에 돼가지고 두 번 해서 2009년까지 세계생물정신의학회 그 임원이 됐던 것 같아요. 전체 임원이 몇 분쯤 되시죠? 임원이 보면은 전 회장이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부회장이 2분 참여하고, 그다음에 재무 총무 1분에다가 보조 2명. 그래서 6명인데 나는 이제 재무하고 회계, 재무와 총무의 보조, 어소시에이티드를 했죠. 그때 일본에 있는 오자키하고 둘이 같이 해서 뭐 왜 아시아에서 둘이 다 들어가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가 굉장히 그래도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WFSBP 말씀하셨고요. 다음 이제 PRCP라고 환태평양 정신의학회 회장을 하셔서 회장인가 이사장인가요? 거기는 회장이라고 해요. 그 환태평양 그 정신의학회 그죠? 거기인데 그건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은 서울대에 있는 이정균 교수님, 그다음에 대만 몇 분들이 모여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한번 모여서 큰 것보다도 자그맣게라도 세미 오픈식으로 한번 그 학회를 만들자 하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PRCP에 한번 교수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서 대부분 들어갔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내가 들어갔을 때 학회를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보니까 이규황 선생님께서 하신 거죠? 이규황 선생님도 하셨고 또 딴 분도 하셔서 여러 분이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회장이 돼서 보니까 일본도 그때 우리나라도 2번 하고 일본도 2번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때 한 2011년쯤 됐는데 그때 그 PRCP 회장이 일본 분이었는데 한국도 이제 우리 2번 했으니까 딴 나라 할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만 해도 경륜도 좀 어리고 또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인원 동원하는 데가 전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못하겠다고 한 번인가를 걸렀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행히 뭐 우리나라 회장 선거가 이사장 선거가 있었어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나와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되면 그 본학회하고 그것을 연결해서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 일본 회장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선거에 나오는데 만약에 이사장이 되면 그거 연결해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가 확답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왜 안 되냐 그냥 해라. 인원 뭐 조금만 해도 되라. 근데 그 노하고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정한윤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이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추진력이 붙더라고요. 동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좀 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본에 한번 초청을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하는데 너가 바라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왕이면 PRCP 회장을 날 시켜달라. 거의 끝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또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성공적으로 그거를 하면서 이사장을 뭐 회장을 해라. 그렇게 돼가지고 그 시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 WFSBP보다 조금 수월했던 게 본학회가 있었기 때문에 본학회가 그때 한 1,500명 오고 외국 학회에서 또 외국인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한 1,700명 정도가 왔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좀 요령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WFSBP 때는 야 이거 외국인이 안 오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2004년에 했다가 PRCP가 2012년이니까 8년 후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다면은 뭐가 좋을까 하다 보니까 젊은 정신과 의사를 초청하자. 그래서 그때 한 150명 정도를 그 각 아시아 국가에게 그 대학에 보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초청을 할 테니까 뭐 비용은 어느 정도 해서 오면 좋겠냐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15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좀 마음은 좀 뿌듯해졌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닌 분들 초청했더니 그때 한 250명이 와서 네. 한 외국 분이 한 400명, 예,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에서 한 1,600명 됐고 또 그때 인상 깊었던 건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에서 한 분이 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야, 뭐 나이제리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네. 자기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나네요. 네. 네. 마지막 말씀 듣던 세계정신의학회. 네. 네. 그건 지역이 다양하게 돼 있죠, 선생님. 세계정신의학회. 세계정신의학회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18개 구역이 있어요. 네. 18개 구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동북아시아 쪽에 있지만 이스턴 아시아라고 그래 우리 파트가. 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게 17지역이에요. 예. 아마 그때 옛날에 이호영 교수님이 예. 한번 첫 번째 했었을 거예요. 네. 그때 했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참 부러워서 갔더니 이호영 교수님이 이거 뭐 하면 좋은데 어찌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내가 참 힘들어. 근데 그분만은 영어를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덮어놓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위상이 좀 올라가고 뭐 하고 하니까 일본이 그때 연거푸서 2번인가를 얼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한국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래갖고 나왔죠. 뭐 그거는 투표를 해요, 그것도. 근데 다행히 돼가지고 하는데 이거 3년이 임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되면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되면 그 다음에 대부분 돼요. 그래서 WPA 조나 17 대표를 6년간 했죠. 했는데 거기서 느꼈던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조금 힘들었기도 하고 보람은 쳤는데 복합적인데 조나 17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소속돼 있는 나라 몽고, 캄보디아 뭐 여러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야 뭐 대만이야 괜찮은데 근데 거기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조나 17하면 학회 가면 와요. 우리가 좀 열악하고 뭐한데 와서 조금 좀 뭐 도와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와요. 우리가 가면 누구를 초청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느꼈던 거는 우리가 외국 분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인바이트해서 강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그런 나라 사람들을 좀 와서 좀 견학도 하고 각 대학에서 조금 한 명씩 좀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어요. 뭐 지금 박용천 교수님이 또 아마 맡아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민국의 정신과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좀 좁아져서요. 선생님께서 이제 한 대학병원에 아주 오래 근무하셨고 거기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키우셨는데 그 오래 근무한 병원에 대한 소회와 많은 제자를 키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여유 있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면 그냥 계획을 세우고 그때 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그때 즐거움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막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왔네. 그냥 괜찮네라는 것보다 조금 계획을 세우면서 힘들어도 그 다음에 저기까지 했었으면 아마도 교수하면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져서 아마도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뭐 했을 때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그냥 그 방향을 못 제시해 줬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그냥 생물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제자들한테 조금 도움 주고 방향을 줘도 너무나 맨 처음에 의계 왔을 때 다양성이 없다고 했으면서도 나 자신도 좀 다양성 없이 하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은 생겨요. 네, 예. 네. 그렇지만 또 제자들이 다 열심히 해서 자기 길을 가는 것 보면 네. 어쨌든 좀 보람은 되는데 네, 네. 뭐 또 열거 다 하긴 뭐하지만 아꼈던 제자 중에서 이소영 네, 네. 좀 교수가 예, 있는데 예, 예. 우리 사실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또 정한영 교수님이 또 데려가서 네. 거기서 교수시키고 막 네. 열심히 또 소화 그쪽 하는 거 보면 예. 마음속으로 뭐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지만 네, 네. 야 그래도 예. 굉장히 좀 네. 너무나 고맙고 아니, 제가 뭐큰 도움 받고 예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여기 모교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용감하게 딴 데 가서 이렇게 또 거기서 한 거 보면 아주 뭐 그렇게 우리 훌륭한 뭐 제자라기보다는 후배도 있고 또 보다 보면 우리 그래도 고대를 보면 네. 생물정신의학회 우울증을 했는데 이게 뭐 우울증 요즘 뭐 너무 힘들고 뭐 해서 누가 그걸 같이 하겠나 했더니 네. 그래도 한병주 교수가 네, 그걸 네, 맡아서 네. 또 열심히 해서 네. 펀드도 많이 따고 네, 네. 또 나는 답답해서 보직 같은 걸 못했는데 네. 뭐 그냥 보직도 하고 네, 또 무슨 연구처장도 하고 이러면서 예. 자기 길을 가면서 그 생물과 그다음에 유전체와 우울증을 예, 좀 예. 크게 잘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같은 또래지만 한창수는 또 네, 네. 보면은 매스컴을 잘 타요. 네, 그래갖고 네, 딱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제자죠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한데 가끔 내가 치료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창수가 선생님 제자 맞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TV에 나와서 얘기를 잘해요? 네. 그러면서 치료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어떤 분은 네. 아니라 그러고 네. 어떤 분은 이제 소개받아서 갔다가 예. 좋으면서도 또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보니까 말씀은 잘하는데 나이 차가 나니까 선생님보다 그분이 더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편해요. 그리고 오는 분도 또 있고요. 네. 또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또 우리 임세원 교수 네. 뭐 진짜 열심히 하고 그냥 별명이 독일병정이라고 그랬어요. 네. 너무나 그냥 열심히 하고 자기 분야에서 하고 또 도움도 못 줬는데 그 제자는 열심히 하고 와서 꼭 와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 이거 했는데 이것 좀 한 번 더 해보십시오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네. 그런 피지 못하고 했던 네, 네,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백종우라고 뭐 제자지만 경희대 가서 네. 했는데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아주 대인관계도 좋고 네. 의사치고는 또 그렇게 공무원도 잘 만나고 하는 그래서 이분은 꼭 대학에 있는 것보다 나중에 그런 복지부나 이런 데 가서 또 딴 일도 해서 진짜로 의사들 예. 도왔으면 어떨까 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그냥 환자를 보고 생물을 하고 약물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역사회를 어떻게 네, 하면은 네. 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예, 예. 그렇게 하는 분야에서는 또 우리 황태영 네, 네. 선생이라고 얘기했죠. 예. 교수가 아니니까 또 열심히 해서 뭐 참 그래도 뭐 한 길뿐이 못 줬지만 많은 제자들이 제 예, 길을 예, 가서 예. 이거 뭐 내가 한 건 얼마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마음속은 상당히 네. 흐뭇합니다. 예, 아주. 예. 선생님 이제 이번 질문은 정신의학 분야 이외에 네. 이제 대외 활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외 활동하다 보면 사실은 개업하다 보니까 대부분 일은 그냥 그 일을 해요. 네. 근데 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나만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7년을 갖다가 모시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요양병원을 보내겠다 했더니 집사람이 요양병원에 안 하고 본인이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네. 나는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너무 누워 계셔서. 근데 네. 집사람이 우는데 정신과적으로 볼 때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물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좀 정신 차려서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해줄 게 뭐 없어?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서 또 물어봤어요. 뭐 할 게 없어? 그랬더니 손 붙잡고 교회를 가는 거가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초반에는 이거 뭐 잘
뭐 안 맞더라고요. 좀 보니까 뭐 아픈 분도 오고 뭐 그냥 나이 드신 분도 오고 뭐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찬양 합창단도 있고 네. 뭐 그런 게 있고 또 봉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분한테 모르겠다 하고 잘 모르지만 뭐 교회 믿으라고도 해보고 네, 그리고 네. 또 찬양도 한번 하는데 네. 맨 처음에 테너를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목소리가 조금. 그랬더니 네. 테너 꽉 찼대요. 네. 베이스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베이스를 딱 들어가서 봤더니 예. 이게 꽤 오히려 막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이스 연습하고 매일 아침 저녁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찬양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틀려도 너무 고마워하는 걸 보면 네. 야 이게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또 하나 얻은 거는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아프고 뭐하고 의지할 곳이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닌가 했더니 이제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진짜 강하고 예. 진짜 그냥 두려움이 없는 분인데 겸손하게 얘기하고 뭐하는 예. 그것을 볼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걸 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강동구하고 서초구에도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어떻게 했냐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봤죠. 네. 그래서 봤더니 그냥 그때 대부분 의사가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끝나면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예. 합창도 하고 또 그 어려운 분들 가서 좀 노래도 불러주고 네, 뭐 관객을 네, 하는 건 네, 아니지만 네, 네.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한번 테너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테너를 한다 그래서 가서 네. 하게 돼서 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음악 그렇게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 성악 쪽 노래하는 쪽으로 좀 시간을 좀 보낸 것 같네요. 네. 다시 정신과로 돌아가서 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이제 우리 여러 산 후학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거지만 지금도 느끼지만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환자가 왔으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 잘 듣고 일단은 환자한테 들은 거를 갖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듣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은 들어요. 첫째는 마음이 정신과 의사도 사람인지라 동요가 있고 외부 상황이 안 좋은 게 있으면 막 흔들리는데 네. 그 환자 보기 전에 안정되고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항상 환자 보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그런 마음이 안정이 돼도 물리적으로 바쁘면 여유를 못 부릴 것 같아서 항상 환자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그런 물리적인 게 필요하고 또 안정되고 물리적인 것이 필요한 다음에 환자한테 대할 때 물론 환자의 병을 잘 치료하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필을 갖다 환자가 요구해도 좀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뭐 제가 볼 때 뭐 다들 학문적으로는 앞서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환자한테 하여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참 어떻게 얘기하기가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요. 세상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정상인이 색깔은 다양하다 하더라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색에 7가지 색이 있고 또 색깔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때는 흑백도 필요하듯이 우리가 아픈 환자분 거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 꼭 자기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영역이라고 봐서 환자 자신도 같이 어울려서
색을 만들어 가야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고 또 흑백 색깔도 포함된 무지개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어서 질문은요. 이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나 가족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일단은 액티브한 것보다 좀 패시브, 수동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암암리에 당신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옆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면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다가가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어떤 때는 힘들어하고 세상에 약이 없어도 네가 환자가 좋아진다는 거 우리 가족은 확실히 믿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자리를 너 자리는 비어 있어 식당을 가든 외국을 가든 뭐 하든 항상 빈 자리 네 공간이 있으니까 와서 좀 채워주렴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이제 방향을 바꿔서요. 우리나라 정신의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꽤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물론 더 경쟁해서 세계 리더국이 되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분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그분들과 같이 가서 어떻게 조인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도와서 우리의 학문도 또 전수하면서 같이 갈 수 있나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정신과 의사가 디지털 사이키아트리도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오히려 피를 뽑고 하고 수술하는 건 떨어져 나가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좀 선두적인 입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 코로나가 터져서 하나의 팬데믹 에라가 왔는데 앞으로 그런 교육 자체를 그 커리큘럼에 넣어서 대비하고 뭐 했을 때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문제가 터졌으면 먼저 가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이걸 끌어가야 될까 하는 선도적인 입장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은 정신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뭐 후학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정신의학을 좀 전공하고 있는 후학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느껴지도 저도 느낀 건데 어떤 때는 우리 의사가 있어서 환자는 좋은 거야. 우리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존재하지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학들은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보답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까 얘기한 그 지식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환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요새 정신과 복잡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인데요. 그 국민들한테 정신 건강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견이 달라도 차이점을 알면서 하나가 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린 같이 가야 되고 내 얘기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배려하면 잘 듣는 것도 하나의 소통이다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매일매일 일이 터지는데 아마 말씀대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이런 그 매일매일 터지는 일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본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고요. 특히 또 정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똑같이 일을 하죠. 개원일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하루에 적어도 한 1시간 이상은 꼭 걷습니다. 꼭 걷고 해서 그냥 리듬과 운동. 그다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 트레이너하고 같이 1시간씩 2번을 해요.
운동을요? 운동을 그러니까 네. 1대1 예, PT, 예. PT에서 예. 월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같이 뭐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리듬을 유지해서 뭐 더 건강하다는 것보다 지금 건강을 유지하게끔 네,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정신과적으로 뭘 하냐 하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하는 거지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면 네. 오늘 즐거웠던 세 가지를 꼭 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종합을 합니다. 네. 아,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날이었어. 네, 네, 이렇게 네. 정신과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모처럼 선생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께서 카톡에도 보면 오늘도 배운다라고 아, 적혀 있는 네, 걸 네.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이건 늘 옆에서 지켜보면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 또 늘 그 꾸준함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